저희들 준비한 특별법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한 10여 분 내외로 하고 좀 쉬었다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전국 산업단지 현황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거의 뭐 한 4, 50년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들 이제 노설비 특별 국민동의 청원에도 나와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0% 노후 산단이고 70% 고가 산단 70%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노후 산단 40년 이상 된 곳에서 사망자 중에 한 65%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과 함께 환경부에서 통계를 낸 이 통계에 의하면 시설관리 미흡이 40% 이상으로 화학사고의 주 원인이더라. 실제 이제 제가 이 노후설비 특별법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예전 2013년도, 2015년도인가요?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 여수 암모니아 가스통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아마 대만 가오슝시라고 하는 곳에서 석유화학단지인데 거기서 이제 지하 배관이 막 연속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부 부처가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 노후설비에 대한 문제가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주장이 왔는데 처음에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시설관리 미흡이라는 게 딱 노후설비만을 두고는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관리가 제대로 설비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 화학사고가 난다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 권리 운동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보가 뭐 거의 한 80% 이상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한 97%가 공개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아시죠? 한국시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가운데 화학사고의 경우 근본적인 걸 건드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노후설비 특별법을 저는 화학사고 근본 예방법이다라고 완전 다 하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원적인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뭐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암모니아 가스통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부 부처가 종합 검증단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특별 감독 감독 특별안전팀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여튼 당시에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합동으로 화학설비만 이제 노후화된 것 중에 화학설비만 정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 2017년도 또 한 번 하긴 했어요. 근데 2015년도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업장 수도 다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죠, 다. 그리고 배관과 관련된 어떤 뭐 탱크든 뭐든 이런 것도 다 정해서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죠. 여기서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된 게 한 76%다라는 거고. 이분들이 당시에 정부 부처가 얘기하면서 30년 이상 가동된 화학 설비가 몇 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22,642대다.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분들 계셔. 야, 그걸 어떻게 다 해서 하냐. 근데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당시에 데이터로 보면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된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1.4% 화학설비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딱 특정져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화학설비만이지만요. 이따 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노후설비의 대상을 화학설비, 그 다음에 고압가스, 위험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허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학설비는 이렇게 경험이 있다는 거고 정부 부처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저 빨간 박스 비용 부담 없이 개선 가능하다고 정부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기와 보수 등으로 개선 가능하다. 그러니까 별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아쉬운 거는 개선 대책 내용을 하고 그랬더니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
그런 걸로 끝났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주요 우리 화학섬유 사업장에 있는 화성식품 사업장에 있는 세계 석유화학단지의 조합원들한테 간부님들한테 쫙 보냈어요. 언제 들어오는지 잘 어떻게 하시는지 좀 모니터링을 해달라. 그랬더니 한 2, 30명씩 들어와가지고 공장 한 바퀴 돌고 가는 형태로, 네, 정부 그 사업장에 그 높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미팅하고 그렇게 돌고 나갔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업장 수하고 나왔잖아요. 그걸 다 돌려면, 그분들이 돌려면, 그때 뭐 한 2,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돌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포탈식으로 하고 돌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까지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결과가 20년 이상 된, 30년 이상 된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후 설비 실패가 더 높더라. 네, 그게 끝이었어요.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결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비슷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저희들이 비판적 그 성명과 함께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부처분들 오셨는데 당시가 아니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은 이제 일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이 있는 그 특별법이 있으니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부처에 여러 부처에 다 나눠져 있고 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시작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거칠게나마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5만 국민동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 많이 나오셨지만 관리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자 수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아까 기자회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산 4사에 하나토탈이나 롯데케미칼, LG화학 사고가 계속 나면서 대산 4사가 8,070억 원을 5년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저희들이 8,07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 대충 보니까 당신들 대정비 작업하는 비용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야? 당시 문제 제기했죠. 뭐라고 말 못했죠? 실제 꼈어요. 어차피 쓰는 돈에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신뢰를 얻고 아까 그거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욕먹는 여기서 간 게 아니고요. 정부 부처 그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업에서 오신 분이 열심히 해도 욕먹는다 우리는. 그런 이유가 있죠.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고는 어차피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래야 그래도 사고 났으면 그럼 열심히 했는데 사고 났구나.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요구했고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매년 어떻게 몇십억에 몇천억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토론 때 그래서 모신 건데 충남건설기사의 대표님이 그 의원이기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주요 시타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조금만 보면 현재까지 노후 설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 부처가 아까 그 설비조사 때 20년, 30년 얘기했고 최근에는 20년으로 얘기하는 언론의 기사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20년 이상으로 한 이유는 저기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중지 및 저런 특별법이 있어요. 저기에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법에 있으니 그거를 차용한 겁니다. 20년으로. 그런데 20년 이상 된 설비면 끝이냐? 이제 요구가 많았죠. 현장에서. 금방 얘기 들어보셨지만. 가동연한이 지난 거는 20년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20년이 된 설비와 가동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대통령을 정하는 설비를 정의로 했다. 정의와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관계부처도 그렇고
뭐 당사자, 현장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좀 현장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했습니다. 특별법안이기 때문에, 아니, 5만 국민동의 청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노동자나 시민들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넣은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조금 안 맞은 게 있죠. 화학물질, 고압가스, 유물 설비인데 갑자기 그냥 그 시설, 제철 설비, 뭐 발전 설비, 반도체 이렇게 설비가 나오긴 했어요. 같이 이제 양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제 이제 의원법안 마련되면서 좀 조정이 필요하긴 할 건데요.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이, 노동자분들이 동의청원을 눌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현장의 그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집어넣으면서 4, 5, 6번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설비다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시사점으로 공공관리주체 의무 강화인데 국가가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현재는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행안부 개별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나오셨는데 노후 설비니까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공공관리주체라고 하는 국가 중에 한 부처가 나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보통의 국가의 기본계획은 대부분 모든 법이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을 차용한 거고요. 기본계획을 통합정보관리 체계로 구축하자. 그 통합정보관리 구축 운영과 관련된 거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모든 이 체계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체계를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딴소리 못하게. 또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통합정보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관리주체 사업주가 작성한 노후설비 관리계획, 그리고 개선계획서, 노후설비 관리계획 매년, 개선계획서 3년에 한 번 올린 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자체장이 제공하고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식으로 루트로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국가도 같이 되어 있지만요. 현재는 이제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에게 공개하는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출저감계획서. 그래서 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주가 작성을 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주면 환경부 장관이 검토해서 소재 지자체장에 넘기면 지자체장은 그거를 주민이 알기 쉽게 인터넷 등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인터넷 등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개선계획서 똑같은 절차로 하자라고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장 노동자, 정부,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요구했을 때 관리주체가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위반 과태료나 벌금도 부과한 상태로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노동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인데, 관리계획이나 개선계획서를 기업이 만들 때 이것도 다른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현재 있는 법을 갖고 온 거예요. 왜? 딴소리 못하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TSM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공정안전보고서. 그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똑같이 이것도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더 있죠. 심의 절차 갖고는 안 돼. 의결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의했다고 그러고 그냥 막 보고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 절차를 밟아라. 이것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현장 노동자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긴급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관리 주체가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1년 이상은 뭐하고 똑같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 1년 이상이 중재법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똑같아요. 긴급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거 위반하고 요 벌칙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시설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황무지관리법 주민에게 공개하고 또 한 가지가 대출저감계획서에서 지역협의체를 민선 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 현장 조사를 해라. 대출저감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 실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산과 여수에서 그 지역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이것도 똑같이 넣은 겁니다. 네, 개선계획서를 기업이 그 개선계획서에 맞게 매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똑같이 민상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업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노후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20년 이상 된 특별법 통과되면 20년 이상 된 설비에 대한 기업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감시감독 확대되는 거고, 정부는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하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에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으로만 보면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 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 기업의 개선 계획에 따라 이행력을 점검하기 위해 예정관리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마치겠고요. 요거를 이제 지역 수련회 때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중에서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노후설비에 대한 정의, 그죠? 그 다음에 국가는 기본계획 5년, 관리주체, 기업은 안전점검은 매년, 관리계획은, 개선계획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5년과 3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표현 좀 그런데, 이거 3년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몇 군데에, 우리 세 군데의 석유화공단에 그 간부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서 점검을 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빈 곳이 없겠느냐, 사각지대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한 3년 정도면 매년 개선계획서를 해가지고 올릴 수는 없고, 3년 정도면 좀 뭐 현장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3년으로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참여, 알 권리 보장, 아까 그 산안법이나 하간법에 하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한 의견.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